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4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는 원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미디어 탈곡기를 자주 듣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 팟빵으로 들을 때에는 몰랐는데 유튜브로 이렇게 듣다 보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네. 모르는 사람들도 와서 막 이렇게 듣고 댓글을 이렇게 팟빵하고 조금 더 달라요. 팟빵은 약간 폐쇄적인 느낌이 식구끼리 듣는 것 같고 우리 네. 민원연 사람들이 왠지 들을 것 같고 그래서 네. 막 낄낄낄낄거리면서 이렇게 좀 노는 맛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에 이제 올린 다음부터는 내가 뭐 유명 유튜버라도 됐냐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말을 참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유튜브가 확산성이 더 좋긴 하죠. 그렇죠. 팟빵보다. 예. 네. 그래서 방송에 임하는 저의 마음이 전보다 약간 비장해졌다고나 할까? 좀 아무튼 잘해야겠다. 편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동안 많이 편집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그런 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지금 좀 늦게 방송을 녹음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마음이 바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방송통신위원회 앞에 가서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거의 2시가 넘은 시간에 녹음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요. 방송통신위원회 앞에 가서 그 TV조선의 주식을 조선일보가 수원대로부터 사줬는데 자신들 마음대로 누가 정해준 가격도 없이 수원대가 샀던 그 가격 그대로 조선일보가 사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그야말로 이제 사돈집에 대한 예의로 사줬다면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TV조선 사장 방정호 씨의 부인이 수원대의 그 이사장의 딸이에요. 장녀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돈집에 폐를 끼치지 않고 싶은 마음에 이것을 사줬다면은 이것은 배임이고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시가로는 지금 이제 TV조선이라는 게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네. 딱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저기에 물어봤을 때 증세법상 무슨 시가가 있대요. 그런데 그 시가로 하면 정말 엄청나게 쳐줘도 3,000원 이하라는 거예요. 3,000원 이하. 한 주당. 한 주당. 예, 그런데 지금 5,000원으로 사줬어요. 근데 5,000원이 원래 사줬던 가격이에요. 아, 얘네가. 원래?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애초에 내가 문제가 되면 나중에 이거 또 이 가격으로 똑같이 사줄게라고 이명 계약을 했거나, 그러니까 처음에 사줄 때부터. 그러니까 수원대가 네. TV조선의 주식을 산다. TV조선 주식을 수원대가 사서 이제 TV조선을 만들 수 있었던 건데 그때부터 조선일보가 아예 만약에 문제가 되시거나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시면 내가 이 가격으로 사줄게요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굳이 이 가격을 똑같이 주고 살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되산 거거든요. 지금 조선일보가 되산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이런 약속이 있었다면은 이것은 종편의 승인이 취소되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이면 계약에다가. 이면 계약을 했다면. 그리고 반대로 그런 약속은 절대 없었어. 우리는 순수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은요. 그때는 배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 아닌데 너무 많이 주고 조선일보사가 지금 수원대에게 인심을 푹 쓰고 이거 사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그렇죠. 수원대, 사돈집에 인심을 푹 쓴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뭐가 뭔진 몰라. 그거는 애초에 약속된 거야 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종편 승인할 때 당시에 이 서류를 이미 다 받았고요. 관련된 만약에 그런 임명 계약을 했으면 그것까지 다 내놨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게 있는데도 안 내놨다면은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라라고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방통위는 답이 없나요? 네, 답이 없었습니다. 헐. 이 의혹이 나온 게 음. 좀 됐어요. 한 2주일 다 네, 돼갑니다. 2주일 정도 다 됐는데 지금까지 공식적인 조사 의지라든가
이런 게 드러난 바가 없죠. 제가 오늘 들은 거에 의하면 자료를 달라고 요청은 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청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장신들 일이고 시민들이 이런 보도가 굉장히 근거 있는 자신들과 관련된 그런 그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리고 한겨레 보도가 나오고 또 이렇게 시민들이 계속 비판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거기도 대변인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도. 그죠? 그러면 얘기를 좀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가만히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답답하다. 정말 좀 약간 행정이 무능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가서 일단 1차적으로 오늘은 점잖게 빨리 조사하고 니네들 나름대로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그런데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서 만약에 더 이상 진실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의혹을 나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검찰에 빨리 고발해라. 라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그거 쥐고 10년 동안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빠르게 판단해서 이거 우리 조사권이 없어서 안 되겠네. 그러면 고발하시면 됩니다. 그럼 검찰이 조사권 있는 검찰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작업을 빨리 방통위가 해줘야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면 계약이면 TV조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명 계약이 있었다. 그러면 TV조선은 승인이 취소돼야지 됩니다. 없어지는 네네. 건가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배임이다. 그러면 조선일보사가 배임으로 이 결정을 책임을 배임이고 또 탈세 의혹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사돈집에 주면서 뭔가 이게 비용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산 그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탈세가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김경률 회계사님에게 지금 요즘 계속 징징징징 거리면서 전화를 드리고 우리는 왜 이런 회계사가 없을까 이런 고민에 지금 빠졌습니다. 근데 아무튼 김경률 회계사님께 계속 여쭤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쭤봤을 때 지금까지 들은 얘기로 이번 사안의 체크 포인트는요. 이렇게 물건을 살 때는요. 이제 주식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물건이잖아요. 네. TV조선이라는 주식이 그럴 때는 반드시 회계법인을 통해서 최소한 한두 개, 한 개는 꼭이고 두 개까지도 회계법인을 연락을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된다. 자문이 아니고 딱 그 평가. 평가를 평가를 정상적인 받아요. 평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정말 씁쓸한 일이지만 그 평가가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준대요. 그 평가만 받아놨다면 사실 TV조선이 우리 이거 있어 이거 받았어 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싸우기 힘들대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의 변명은 뭐냐면요. TV조선이 내놓은 그 근거는 그 회계사의 그런 평가는 전혀 없고 뭐라고 하냐면 2016년 4월에 삼성증권에서 TV조선을 평가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TV조선이 2018년 7월쯤에는 8,300원이 될 것이라고 산정했대요. 삼성증권이. 네. 근데 이거는 2016년 4월에 했던 평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야 원래 8,000원까지 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5,000원 사줬으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데 다른 회계사들이 지금의 TV조선을 평가하면 2,100원, 2,500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지금 한겨레가 그래요?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반토막이 났네. 네 반토막이 아니고 그쵸 반토막이 난 거죠. 5,000원에 처음에 네. 수원대가 샀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이거를 평가한 회계법인의 근거가 없다면은 이거는 배임이라고 말해도 될 지금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 네. TV조선이 지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일을 잘못했다. 이건 분명해요. 왜냐면은 김경률 회계사가 그거 너무 무시한 것 같다. 이 절차를. 왜냐면 이게 돈 좀 내면 그런 거 바로 받아두면 할수 있는데. 되는데 알리바이를 안 만들어 놓은 거지. 이런 주고받으면서.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아무튼 저희도 알아보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건 안 걸리나요? 조선일보가 TV조선 주식을 어쨌든 다시 샀으니까 지분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지. TV조선 지분의 몇 소유 제한이 프로의 있을 소유 텐데. 제한이 있을 텐데 네네. 그건 안 걸렸나 보네. 그것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것도 네. 잘못하면 걸릴 텐데. 네, 아무튼 네. 여러 가지로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패스트트랙 관련된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왜냐면 어제 놀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아니 그래도 왜냐면 김어준 가셔서는 화요일까지는 조금 하셨잖아요. 통계만 겨우 냈고요. 그러니까 네. 화요일까지는 통계를 낸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 통계의 기초 데이터 그거 수집이 다 끝났고요. 제가 네. 화요일 날 집에 퇴근도 못 하고 여기서 잤잖아요. 어. 그래서 그냥 밤새 그거를 이제 통계를 돌리고 대략의 표를 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가지고 갔고요. 네. 그 다음에 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도 녹음을 했어요. 어. 그런데 이제 그거는 보고서가 아니에요. 통계가 나온 표를 그냥 들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문방송 그 담당자들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과 통계 나온 것과 다 합쳐서 버무려서 양적, 질적인 평가를 맞춰야지 됩니다. 해석을 그래서 좀 더 붙여야 되니까. 네, 해석 넘어서서 아주 많이 보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 내일도 나오기 어렵지 이번 않을까라는 주는 좀 생각이 힘들 것 듭니다. 같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빨리 되면은 토요일이나 뭐 토요일 버전에 녹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못할 것 같습니다. 좀 느리게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좀 찬찬하게 종합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우연히 한밤 어쩌다가 집에 일찍 갈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집에 일찍 가서 저녁을 먹다가 이 방송을 보고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모니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사람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여러 사람이 다 내가 한 것을 까먹고 자꾸 휙휙 지나가다가 드디어 봉우 씨가 나의 소원을 수리하셔서 이게 돌고 돌아 저한테까지 온 네, 거야. 보고서가 됐습니다. 진짜 보기 싫어하던데 이 방송. 아, 그래요? 근데 나의 제보가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네? 웃기고 자빠진 방송인데. 네. 그 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나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민원년 종편 모니터. 그림자 정부 특집. 저 달빛이라면 난 그대 뒤에 흐르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정부. 그림자 정부입니다. 뭐죠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는 데 같은데 있는 정부가. 예. 아 그런 정보가 있나요? 아. 이걸 그냥 붙여본 겁니다. 네. 채널A 방송의 실체, 채널A 방송이 보여준 것 이것이 바로 그림자다. 뭐 요 정도가 되겠는데. 아 선생님 집에 와서 채널 A를 보시다니. 전 잘 봅니다. 저는 MBN 뉴스와이드 채널 A 다 잘 봅니다. 네. 집에서도 일을 하시네요. 네. 저는 집에 가면 테레비를 봐도 일부러 안 보는데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 안 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밖에서 밥을 먹다가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TV 소리인 거예요. 근데 제가 같이 밥 먹는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채널에 누가 얘기하는 것이다. 그 소리만 듣고 네, 듣고도 이거는 채널에 저 김민지 기자인데? 야 이게 야, 부작용. 전문가 다 됐습니다. 야. 네, 부작용이죠. 이게 그래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같이 밥 먹던 네. 친구가 깜짝 놀라서 니 어떻게 아냐? 이거는 들어보면 안다. 서글픈 일입니다. 몰라도 되는 걸. 네,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네. 예, 채널A 문제의 프로그램은 4월 17일에 방송된 무려 특집 프로그램. 특집? 예, 특집 방송. 특집 다큐. 그때 무슨 날이 있나요? 특집? 예, 아무튼 이날 네. 특집 프로그램 추적 2019 김한솔 망명정부. 벌써 김한솔. 프로그램 이름이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죠? 김한솔이면 김정남의 아들입니다. 예. 네. 예, 도대체 이게 예, 프로그램 제목부터 정치의 불명. 정부예요. 예. 채널A가 이거에 얼마나 힘을 줬는지 특집 편성도 편성이지만 이거를 이 방송을 6개인가 7개론가 쪼개가지고 유튜브에도 단독 취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일단 제목부터가 김한솔 망명정부. 김한솔이 누군지 모르지만 뭐 한국 사람인 것 같고 망명정부 누가 망명정부를 세웠나? 뭐 이렇게 좀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네, 그 궁금하네요. 네, 또 김한솔이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그치. 김정남의 아들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북한 망명정부를 세웠나? 막 여러 가지 이 확인되지 않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이죠. 궁금하네. 궁금하기는. 네. 이 방송은 말 그대로 2017년에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중심으로 한 반북한 단체가 반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했다고 조명한 보도입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입니다. 특집. 그래요? 예. 그런 일이 있었네. 예.
북한 체제 전복을 아예 공개적인 목표로 천명하고 활동하고 있는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실체가 드러나지 처음 않은 듣는데. 단체입니다. 네. 이 이름 들으면 아실 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천리마 민방위의 후신입니다. 아, 예, 그분들이 원래 김한솔 씨를 계속 맞습니다. 같이 다녔잖아요. 천리마 민방위가 자 이것도 얼마나 지금 우리가 뉴스에 이제 속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천리마 민방위가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다, 데리고 있다. 그렇게 이것이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천리마 민방위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주장만 하고 예, 있다. 김한솔의 위치도 지금까지 확인된 적이 없고요. 근데 이제 다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은 있죠. 왜냐하면 천리마 민방위가 어쨌든 간에 김한솔 씨의 영상도 잘 있다는 자기 가족들하고 잘 있다는 영상도 공개를 했었고 공개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확인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 한국 정부 모두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확인된 적이 없는 사실이고 천리마 민방위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비밀에 쌓여 있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비밀에 쌓여 있을까요? 예,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네들은 이게 반북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스스로를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북한에 반대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합쳐져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신원이나 조금이라도 알려지면 상당히 위험하긴 하죠. 그래서 철저히 비밀리에 이렇게 밖으로 공개된 게 하나도 없고 홈페이지 하나. 그것도 IP 추적 불가능하게 해가지고 IP 우회해가지고 네. 홈페이지 하나 딱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자유조선이 좀 유명해진 것이, 그러니까 천리마 민방위가 유명해진 것이 2월 22일에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어요. 그치. 예. 네.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습격해가지고 일단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명이 잡혀가지고 크리스토퍼 안이라고 이 자유조선의 관계자인 것으로, 내부자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스페인 대사관 습격의 배후입니다.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LA 법정에서 이분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제 이 사람이 자유조선의 일원이다. 본인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원이 맞아요, 이분이. 네. 이 스페인 대사관 습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조선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기네들이 올해 안에 더 큰 일을 벌일 것이다. 북한 전복을 위해서, 북한 붕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김한솔 망명 정보는 어디서 나온 걸까? 채널A가 탐사 보도까지 할 정도면. 그러게.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이 자유조선이 3월 1일에 이때가 3.1운동 100주년이죠. 네. 네. 이날 선언문을 하나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선언문 내용의 대부분은 김정은 체제의 아주 혹독한 인권 탄압, 인권 말살, 공포 정치, 살해, 김정남 살해 포함해서 이런 아주 무도한 정치를 굉장히 이제 비판하고 규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세계 각지의 동지들에게 이제 행동에 나서자는 어떤 선언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네들이 북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현재 북한에 반대하는 모든 북한 사람들의 임시정부가 되겠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북한 망명정부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네. 예. 근데 그거를요, 망명정부가 수립됐다고 보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나는 그 방송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진지해가지고 어머 내가 뉴스를 안 본 사이에 별일이 다 있었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진짜 저걸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예. 심지어는 그 선언문에 김한솔이 중심이 돼서 반북한 망명정부를 세우겠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자유조선이 북한에 반대하는 모든 인민들의 임시정부가 되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선언할 수 있죠. 자기네 주장이니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북한하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물론 그 선언문을 냈을 때 몇몇 매체들이 보도를 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무튼 놀라운 일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북한 체제에 반대하면서 어쨌든 행동에 나섰고 대사관 습격하면서 그래서 몇몇 보도가 나왔지만 김한솔 망명정부라는 제목을 뽑아서 그게 수립된 것처럼 보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선언문을 냈다라는 보도는 나왔죠. 채널A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겁니다. 김한솔 망명정부를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목으로 뽑아서. 자, 프로그램의 구성이 이렇습니다. 네. 프로그램의 구성이 일단 처음에 시작되면은 그 2월 22일 날 있었던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을 한 4분 동안 재연해 줍니다.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네. 그다음에 그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약간 취재가 들어간 자기네 현지 취재가 들어간 그 실상을 과정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김한솔 망명정부 얘기가 나와요. 아 자유조선과 이 망명정부의 실체 딱 해가지고 실체가 있다 이거예요. 이 채널에 있는 이것 봐라 엄청나지 막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김정남 암살로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김정남 암살 때문에 자유조선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김한솔 씨도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구출해서 보호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자유조선의 시작이 다 김정남 암살인 거예요 지금. 물론 이분들은 그 훨씬 전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북한 전복을 위해서 준비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채널A가 이제 김정남 암살로 다시 돌아가서 김정남 암살의 진상을 규명해요. 예. 그 실제로 미스테리한 사건이긴 하거든요. 그쵸, 이제 다 풀려났잖아요, 용의자가. 북한 공작원들도 개입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거를 이제 한 다음에 갑자기 미국과 자유조선의 연계 가능성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조선의 임시정부 수립을 도왔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임시정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유조선의 북한 전복 활동을 돕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거 되게 위험한 가능성인데 사실은. 그 가능성을 조명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자유조선의 망명정부 실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방송이 끝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프로그램 제목으로 뽑았을 정도면은 망명정부의 실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이 방송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망명정부라는 이 자기네가 방송하고 있는 이 핵심 이슈, 핵심 주제에 대한 근거가 터무니없다. 예, 터무니없습니다. 첫 번째 터무니없는 이유, 취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이봉우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얘기할 때 미국도 한국도 누구도 이 자유조선이라는데 천리마 민방이라는 데를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죠. 물론 모르죠. 정보기관이라는 데가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면 채널A가 그거를 뚫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가서 직접 취재를 하거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하거나 관계자 인터뷰를 하거나 나는 그런 게 나오면 그럼 뭐 특집 다큐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멋있는 그런 취재는 없습니다. 연극을 하죠. 이게 진짜 재밌는 없어요? 거예요. 김한솔 망명 정부를 취재하는데요. 김한솔 망명 정부에 대한 취재가 없어. 참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식 지금 미국은 아예 노코멘트예요. 이 자유조선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 FBI가 노코멘트고 한국 정부도 실체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 김한솔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 김한솔 위치도 모른다. 이게 이제 한국 국정원의 공식적 입장이니까. 김한솔 망명정부를 취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정보기관 관계자에 대한 취재가 있어야 돼요. 아니 뭐 관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보기관의 입장에 대한 기본적인 그 알림이 있어야 돼요. 시청자한테.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자기네 마음대로야 그냥. 그러면 채널A가 이걸 탐사보도까지인데 취재한 게 뭐지? 그러니까 뭐였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의 진상을 얘기해주면서 스페인 현지를 잠깐 취재합니다. 놀라운 것이 취재 결과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자유조선 대원들이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철물점 총포상을 가봐요. 그게 끝이에요. 끝이라고 하면 채널에 너무 자존심 상할라. 그게 끝은 아니고 이미 뭐 탐해체에서 조금 나오긴 해. 탐해체에서 다 나온 내용인데 이제 그 자유조선이 대사관을 습격하면서 이제 준비했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8개월 전부터 준비했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그리고 미국 검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원 한 명 잡았다 그랬죠. 크리스토퍼 한이라고 그 공소장 이런 데 보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 이제 준비 과정들도 자기네가 단독 문건 입수했다 그러면서 수사 내용들 그리고 스페인 현지 경찰의 수사 내용 요런 거랑 이제 그 철물점. 근데 제일 재밌는 건 철물점이랑 총포상이 제일 재밌는데. 가봤어요. 아무튼 현지 취재했으니까 뭐 한 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싼 돈 내고 스페인까지 가는데 그냥 올 거예요? 하나 더 갔다 호텔도 갔어요. 호텔도 가고. 아무튼 그게 끝이에요. 자, 이게 스페인 북한 대사관 준비하면서 갔던 호텔 총포상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 대한 일부 수사 문건이 김한솔 망명정부와 도대체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요? 그걸 증명하지 못하죠. 전혀 관련 없는 취재입니다. 두 번째 채널A가 취재한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정남 암살 사건을 취재합니다. 말레이시아 가서. 이것도 현지 취재예요. 그래서 뭐 이제 말레이시아 현지 교민들도 좀 만나고 그 이제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이제 좀 있으면 풀려납니다. 한 분은 풀려났고 아이샤라는 분은 풀려났고 흥엉이라는 분 좀 있으면 풀려나는데 이제 두 분 다 이제 살인 혐의가 무죄로 났어요.
그래서 흐엉의 아버지도 좀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김정남 암사 사건을 좀 취재해서 결론이 이제 분명히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 살인자가 없다. 역시 북한 공작원들 김정은의 명령을 받은 북한 공작원들이 저지른 일이다. 이 결론이에요. 좋아 여기까지 취재해서 그 부분이 좀 재밌어요. 근데 이것도 꼭 좋아. 김정남 암살이 참 미스테리하고 김정은이 시킨 것으로 보여. 이건 또 김한솔 망명정부의 실체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없죠. 거리가 멀죠. 예. 김한솔 망명정부의 근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취재를 이걸 제목으로 걸고 취재하려면 그 취재가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채널A가 취재했다는 그 스페인과 말레이시아 현지 취재는 아주 일부인데 방송 대부분을 차지하는 김한솔 망명정부의 근거는 도대체 뭘로 제시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네. 자, 채널A 자사 패널의 추정. 자사 패널 인터뷰. 예. 고영환, 김정봉, 태영호 씨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 방송에. 김한솔 망명정부 실체의 근거를 자기네 패널들의 진술로 그 인터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그 좋아하는 익명의 탈북자. 익명의 탈북자도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제가 그분들 태영호 뭐 고영환 김정봉 이분들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좀 재밌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름이 딱 나오면서부터 에이씨 이게 뭐야. 이게 참 김한솔 망명정부와 자유조선의 그 구체적인 실체를 근거를 제시하려면 자기네가 최소한 취재를 해서 뭔가 제3자 제3자의 입장이라든가 객관적인 정황을 조금이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죄다 인터뷰로 퉁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도 김정봉, 고영환, 태영호 익명의 탈북자. 이러면은 이제 신빙성이 갑자기 그거는 진짜 아니다. 확 떨어져요. 한번 그 전까지는 볼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서 딱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네요. 예.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자유조선이 그 홈페이지에 한 선언문이 한 3-4개 정도 있습니다. 그 선언문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자기네들은 현 북한 체제에 실질적이고 위협적인 타격을 주겠다. 위협을 주겠다. 북한 체제의 전복이 우리의 목표다. 북한 붕괴를 일으키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겠다.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한국에 있는 언론이면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행동에 나서고 행동에 나서는 기미가 보인다면요. 이거를 정당성을 부여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한국 언론이. 왜냐하면 지금 북한 붕괴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체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북한 싫어하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북한 붕괴론에 기대고 있었습니다만 북한과의 대화를 완전히 단절했습니까? 두 정부 때도 군사 고위급 회담 하고요. 다 했어요. 대화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북한 붕괴론을 전제로 하고 진짜로 모든 대화를 단절한 다음에 자유조선처럼 만약에 우리가 군사적인 행동에 또는 물리적인 타격에 나선다? 전쟁이에요. 그럼 전쟁이면 한국 사람만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어. 다 죽는 거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대화의 끈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지금 남북미가 협상 중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언론이면 자유조선을 취재하고 싶으면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대사관을 습격하고 그것도 해외에 있는 그리고 또 올해 안에 큰 일을 저지른다는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은 물리적인 타격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거를 무조건 믿을 만한 주장으로 묘사를 한다든가 정당성을 부여하면 안 돼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하다라고 하든지. 위험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려줘야 돼요. 이게 과연 옳은 방식인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예. 채널A는 무지 좋아해. 이게 너무 좋아해요? 반가운 거야 이게. 아 진짜. 네. 이 프로그램 진행자 김진앵커거든요. 안 볼래. 싫어. 김진앵커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네. 김진앵커 얘기 나오니까 재밌는 얘기 또 알려드릴게요. 이 방송에서 얼마나 세상에. 김진앵커가 재밌게 진행하냐면 안 봐. 이분이 연극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앵커 톤도 약간 연극 톤이 있어요 이분이. 싫다. 이제.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방송 첫 부분에서 스페인 대사관 습격 그 과정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자기네 취재진이 스페인 가서 총포선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조선 대원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그 흉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자유조선 그 사람들이 뭐 누굴 죽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위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흉기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서 장난감 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장난감 총을 사서 이렇게 그 대사관 직원들이 협박했더라고. 그래요? 네. 딱 그 무기들에게 싹 김진애가 이렇게 놓은 다음에 딱 장난감을 딱 집어요. 딱 집어가지고 딱 장전하고 딱 쏴. 그렇게 하면서 진행한다니까요. 재밌는 분이에요. 예. 카메라에도 대고. 네, 카메라 딱 쏴보는 거죠 이렇게 멋있게.
아무튼 그런 분입니다. 이 김진 앵커가 방송 말미에 프로그램 마무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유조선의 앞날에 펼쳐질 파란만장한 가시밭길.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이고 추적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진짜 자유조선의 말대로 뭔가 북한의 전복을 한다거나 뭐 그런 행위를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좀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위험성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반구도 아니야. 그러니까 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방송 전체적인 느낌이 와 이렇게 미스테리한 단체가 있는데 뭔가 실체가 있다. 망명 정부도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의 목표가 바로 북한 전복이다. 너무 멋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방송 전체가. 보시면 압니다. 본분들만이 알 수 있는. 네, 근데 물론 보라고 추천은 못 하겠어요. 저는 안 봐도 예. 할 것 같은데 김진 앵커에서 예. 완전히 진짜 아이고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내 이게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이 1시간 내내 북한 전복, 북한 붕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몇 개 대표적인 내용만 읽어드리자면은 특히 김진 앵커가 스스로 진행자가 스스로 북한 붕괴를 굉장히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전복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김진 앵커 특유의 이게 프로그램 시작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 싫어. 북한 정권의 정복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아니란 태도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태영호 씨 인터뷰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자기네 프로그램에 나온 인터뷰야. 채널의 뉴스탑10. 이게 말이 되냐고. 특집 다큐를 하면서. 아유 진짜. 태영호 씨가 채널A 뉴스탑10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유조선의 결론은 비폭력 투쟁을 해서는 한 세기가 가도 북한 정권 붕괴를 못 시킨다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태영호 씨가. 그런 다음에 김진 앵커가 또 그때와 달라진 건 붕괴를 앞당기기 위해 강경파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월 25일 날 이 자유조선이 그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임시정부 비자를 발급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징성이 있죠. 자기네가 그 정도로 실제로 임시정부로서의 자격이 있다. 우리 비자도 발급한다. 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임시정부라는 게 상징성만 있는 것이죠. 이 비자를 소개하면서 김진 앵커가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들의 능력은 국가만이 발급할 수 있는 비자 발급에서 입증됐습니다. 3월 25일부터 발행된 가상 비자. 온라인상에서 암호화폐로 판매해 다수가 사게 한다는 전략입니다. 가상 비자의 유효 기간은 2029년 3월 1일까지. 이는 10년 내에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의 방송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방송이. 이 외에도 김진 앵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을 전복시키기 위한 투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클로징 멘트에서 우리는 자유조선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이고 추적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면서 끝냅니다. 아니 별로 추적한 것도 없는데. 네, 이번에는 추적한 게 별로 없죠. 추적 나름대로 했죠. 그 스페인 철물점 갔잖아요. 아무튼 제가 일부만 소개해드린 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미국 FBI가 연계되어 있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관계는 앞으로 더 따져봐야겠지만은 왜냐하면은 FBI가 연계되어 있다는 게 자유조선 본인들의 주장이에요. 규명된 바 없습니다. 우리가 FBI하고 같이 행동하고 있다. 우리 북한 대사관 들어가서 자료 빼낸 다음에 FBI 줬다. 근데 이번에 미국이 자기네를 체포했잖아요. 크리스토퍼 안을. 그리고 약간 모순적이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안 측은 그러니까 자유조선 측이 굉장히 화내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랑 같이 해놓고 갑자기 안 한 것처럼 우리를 체포했다. 이게 이제 자유조선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장을 규명이라도 좀 해주든가. 그게 아니라 이제 그 FBI의 연계 가능성만. 심지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크리스토퍼 안 측은 빡쳤다. 왜냐? 미국이 잡아갔으니까 같이 해놨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도 안 해줘 채널A가. 그래요? 그러니까 FBI랑 연계되어 있다는 그 주장만 엄청 부각하는 거예요. 마치 진짜로 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게 엉망이네요. 네, 엉망이에요. 전반적으로 이게 보도로서의 가치가 없고 하나의 연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이거 진짜 이거 방송에 재밌는 장면 진짜 많이 나오는데 또 뭐가 있냐면은 대부분의 증거, 그러니까 김한솔 망명 정부의 실체와 관련된 대부분의 증거는 뭐다? 태영호, 고영환, 김정봉의 인터뷰와 익명의 탈북자 인터뷰다. 그걸 제가 세봤어요. 김한솔 망명 정부 실체를 규명하는 그 방송 내용 중에 그 대부분이 인터뷰로 그냥 근거를 퉁쳐버리는데 태영호, 김정봉, 고영환 플러스 익명의 탈북자 인터뷰가 무려 17개. 그나마 제3자 인터뷰가 들어가긴 합니다. 4개. 17대 4예요. 17대 4.
얼마나 웃긴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그러니까 누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채널A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방송을 보면 진짜 꼴딱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려 총합하면 21개의 인터뷰인데 와 21번의 전문가 인터뷰가 와 막 실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네. 아니 근데 그 세 명이 너무 자주 나온다는 엄청 거를 자주 나오니까 좀 다른 사람들도 해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상하긴 아마. 한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인터뷰를 동원해가지고 자유조선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이제 거의 결론이 나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채널A가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인터뷰로 보냈냐면 익명의 탈북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안에도 모름지기 철저히 오픈되지 않은 사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북한 대내에도 분명히 내부 소통자가 있다. 자유조선과. 제 생각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조선이 북한 안에도 자유조선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력이 있다. 반김정은, 김정은 전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죠. 있겠죠. 자유조선과 근데 소통하는 북한 내부의 인원이 있다는 그 주장의 근거를 이런 인터뷰로 다 대체한 거예요. 다른 근거는 없어요. 그냥 뇌피셜로 네, 채웠네. 제 생각엔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이런 인터뷰입니다. 내 생각에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나한테 인터뷰하러 오세요. 예. 뭐 고영환, 김정봉 씨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안에도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청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채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청자가 보면 진짜 그렇겠네. 와, 북한 안에도 보기 좀 있으면 북한 전복 되겠네. 예. 아니 그렇게 가능성으로 치면은 뭐 누가 뭘 못 만듭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시청자를 굉장히 속이는 것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유조선이 스스로 밝힌 자기네들이 구성원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아 그래요? 자유조선이 자기네 홈페이지에 뭐라고 이제 자기네들을 소개해놨냐면은 우리는 자유조선의 도움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세계 각국에 있는 동포와 결집한 탈북민의 조직이다. 이렇게 밝혀놨어요. 탈북민 조직이면 북한에 없다는 소리죠. 그렇죠. 북한에 없다는 소리죠. 물론 이분들의 그러니까 자유조선의 그 홈페이지에 자기네가 밝힌 주장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지만은 똑같이 채널A가 자기네가 선택한 자기네 패널들 익명의 인터뷰를 믿을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 믿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쪽을 최소한 균형 있게라도 다뤄줘야죠. 그렇죠. 자유조선이 이렇게 밝히고 있다. 홈페이지도 안 봤나 봐. 그렇게 안 해주죠. 심지어 자유조선이 다른 선언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이게 제일 웃긴데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조선이. 우리는 엄격한 보안상 한국에 거주 중인 그 어떤 탈북민과도 연계를 맺거나 통화도 한 적이 없다. 언론은 자유조선을 거론하는 탈북민과 우리 조직을 사칭하는 자들을 신뢰하지 말라. 자, 지금 자유조선이 스스로 뭐라고 부탁했어요, 언론에? 우리는 한국에 있는 탈북민과는 전화도 한 적 없으니 우리를 거론하는 탈북민, 다른 탈북민은 믿지 말라. 가짜다 이거잖아. 근데 지금 채널A가 대부분의 근거를 누구의 언어로 그 인터뷰로 대체했습니까? 일병위의 탈북민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조선이 언론에 우리를 다룰 거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래요. 한 거를 채널A는 개무시하고 자유조선을 증명하는 근거로 쓴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긴 겁니까? 증명하는 근거로 탈북민의 생각. 그러니까 자유조선은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채널A가 야 너네를 증명해서 그 믿지 말라는 거 한번 써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거지 같은 방송이죠. 예. 좀 열심히 하시지. 이거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드시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 방송을 반드시 규탄해야 되는 이유가 김한솔 망명정부가 이렇게 이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정봉 씨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채널A가 현재 자유조선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상해 임시정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웃기죠. 난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 상해 임시정부. 네. 아니 어떻게 거기다가 상해 임시정부를 갖다 이 붙이냐고. 김한솔 망명정부가 있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오랫동안 방송이 채널A가 막 서로 심지어는 그 자유조선 임시정부로 있다고 전제하고 김정봉 씨는 김한솔을 대표로 내세우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요. 고영한 씨는 그래도 된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 토론 자체가 보고 있으면 굉장히 웃겨요. 아니 임시정부가 있어야 저런 토론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자유조선이 만들었다는 임시정부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인에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뭐? 자유조선이 스스로 낸 선언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그 선언문에서도 그 임시정부가 주된 내용은 아니에요. 자기네가 임시정부가 앞으로 되겠다 이런 의지의 천명이지. 우리가 진짜 막 뭘 했다 막 물론 비자나 그거 기념으로 발매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실제 종이 비자가 아니라 비트코인이에요.
참,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안 안 돼요. 된다. 전자비자죠. 전자비자. 아무튼간에. 근데 지금 이거를 채널A가 뭐라고 했다? 상해 임시정부라고 했습니다. 아. 비유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비유는 비유인데 상해 임시정부와 동일시 해버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욕적인 방송이죠. 상해 임시정부를 네. 뭘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도대체 내가 왜 반박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박을 하자면 네. 내가 시켜서 하는 거지. 통상적으로 예기치 못한 국난 또는 우리나라처럼 외세에 의한 침탈, 국권 침탈, 프랑스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었죠. 독일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임시정부들이 있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와 같은. 그런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임시정부는 국난이 발생해서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당연히 국토는 없습니다. 근데 국토가 없는 대신 원래 우리가 가진 국토가 있잖아요.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국토가 있죠. 그런 것들을 뭘로 뭘로 규정을 해놓을까요?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반드시 같이 공포되는 것이 헌법과 같은 지위에 있는 헌장입니다. 그러니까 법 체계가 다 반드시 동반되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인정된 모든 임시정부가 마찬가지입니다. 법 체계가 동반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6부가 있어야 됩니다. 6부. 최소한 3부는 있어야 돼요. 사법부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법부, 행정부. 그렇죠. 예.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도 처음에 6부를 다 만들어 놓고 아주 조그맣지만 공간에 각 부처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심지어는 6부에 장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장관도 있어야지. 네. 우리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에 출범할 때 다 이런 것, 아까 말씀드린 헌법에 준하는 헌장과 6부의 대표와 장관과 이런 거를 같이 선포한 겁니다. 그래야 정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채널A가 좋아하는 김한솔, 망명종, 자유조선은 그런 거 하나도 발표 안 했습니다. 3.1절 선언문에 그거 그냥 임시정부가 되겠다고 천명한 선언문 하나예요 지금. 그리고 그 비트코인 하나 발매한 게 끝입니다. 이거를 어디다 비빕니까? 그러니까 채널A가 진짜 이거는 진짜 정말 죄송한데 무식하거나 임시정부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 의미에 대해서 아예 무지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자유조선을 굉장히 실체가 있고 정당한 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격상시켜주는 것이죠. 아니 자유조선을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그렇게 깎아내린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근데 뭐 무식하거나 그렇거나 어느 쪽이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태도죠. 엉망이네 진짜 엉망진창이네. 아무튼 굉장히 안타까운 방송입니다. 자유조선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되고 스페인 대사관 습격을 주도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실체가 없는 단체, 실체는 있는 것으로 단체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망명 정부를 이거 되게 위험한 아이디어거든요. 그렇죠. 북한 전복을 준비하는 단체 이것을 굉장히 정당성 있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망명 정부를 상해 임시정부와 동일시하고 굉장히 위험한 방송이라는 겁니다. 참. 근데 이제 애초에 그들이 이제 3.1절을 기념해서 뭔가 선언을 한 것, 그러니까 그 성명서죠. 성명서를 이제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차감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영상이 되게 진지하게 진짜 무슨 이렇게 재현 화면도 되게 많고 굉장히 비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봉우 씨가 얘기한 것보다도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듣고 이제 방송을 보면 안 넘어가지만 그냥 보잖아요. 그러면은 와. 이제 북한이 끝나나 보다. 진짜 전복될 거구나.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게 그렇게 방송을 되게 개진지하게 만들어놨어요. 진짜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시청자로 하여금 와 진짜 북한 정권이 이제 붕괴되겠네. 네. 이렇게 느끼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얘가. 채널A가 그렇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그런 공포를 굉장히 그런 마음을 굉장히 부추기는데 언론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곧 붕괴된다는 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까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걸 좀 예측을 하던가 뭐 주의를 주던가 위험성을 좀 알리던가. 그리고 정말 다를 필요 없고 상해 임시정부처럼 흉내낸 거 이거는 정말 그거는 너무 무식한 짓이지 그러니까 무식한 거지. 또 하나 재미있는 이 방송이 진짜 여러 가지로 진짜 개구리인데 진짜
자 그지 같으면 얼마나 그지 같은지 하나만 더 이게 뒷장에 써져 있어서 제가 지금 발견했는데 진짜 웃겨요 이것도. 이거 방송을 쭉 하다가 이제 김진 앵커가 자유조선과 망명정부의 실체를 어느 정도 소개한 다음에 김진 앵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조선이 우리 취재진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조선이 취재진에게 부탁했다는 내용을 읽어줘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고 자유조선은 취재진에게 이런 부탁을 해왔습니다. 북한 정권의 독점적 권력을 반대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자들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암살과 테러의 대상이 되며 북한 정권은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도 꺼리지 않는다. 혹시라도 우리 단체 구성원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더라도 신원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채널A가 취재진에게 부탁했다니까 채널A에게 그러니까 시청자가 볼 땐 채널A에게 부탁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네가 비장하게 읽어주고 앵커가. 이거 되게 웃긴 게요. 이 방송이 4월 17일 방송이거든요. 채널A가 같은 내용이 이미 3월 17일에 자유조선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요. 헐. 자유조선이 채널A 취재진에게 부탁한 내용이 아니라요. 이미 한 달 전에 자기네 홈페이지에 세계 모든 언론인에게 부탁한 언론인에게 당부드리는 글, 그 글의 내용이에요. 채널A는 시청자들을 바보로 보고 시청자들은 그 자유조선의 홈페이지를 못 찾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거를 읽으면서 마치 자기네 취재진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네가 뭔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우롱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제가 진짜 혹시나 해서 한번 찾아본 건데 진짜 발견하고 놀랬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로 엉망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아무튼 굉장히 황당한 재미있는 방송.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색다른 방송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한 방송이었거든요. 여러모로 저에게 하나의 페이크 다큐예요. 이런 게. 쪽팔릴 것 같아요. 이런 거 페이크 만들면. 다큐예요. 네.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오늘 댓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틀인가 안 읽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댓글이 꽤 많더라고요. 일단은 오승호님께서 제보해 주셨어요. SBS의 CNBC 경제와이드에 모닝벨이라는 뉴스가 있는데 지난해 신규 채용 23% 늘었다는 기사 내용 중에서 한전이 탈원전 때문에 값싼 원자력 대신 비싼 화력발전 때문에 부채가 5조 3천억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팩트체크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상한 기사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CNBC가 진짜 저희한테 제보가 많이 오는데 진짜 저희가 CNBC까지 하기는 SBS CNBC까지 하기는 진짜 약간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보해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CNBC에 삼성 엄청 좋아하는 그 아저씨 한 분 수시로 나오시는 삼성에서 삼성에서 하는 거 다 갔다 온 다음에 그것만 갔다 오면 CNBC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삼성 자랑하는 분 한 분 계신데. 자, 그리고 미련곰탱님께서 색다른 시선의 봉봉팀장 나오는 걸 들으려고 했었다. 이제 열심히 듣겠다라고 하셨고,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백상예술대상 어제 받은 거 그거 얘기하셨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백상예술대상을 받다니. 네, 어제 받았습니다. 대상은 아니고 물론 교양작품상입니다.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약간 분위기 좋았습니다. 저 녹음할 때. 왜냐면은 미리 알았거든요. 네, 꼭 와라, 꼭 와라 이렇게 얘기해주잖아요. 꼭 와라. 그러면 그 말은 내가 받는다는 거 이런 느낌이 들잖아.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기분이 막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색다른 시선은 사실 탈곡기 들으시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것도 같은 내용. 제발 좀 민망하니까 자꾸 듣지 마셔. 같은 내용이 나가니까. 아니 물론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좋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레이니치세님이 되게 여러 가지 글을 써주셨는데요. 일단은 채널A에 대해서 보시면서 이제 자기는 보고서 제목만 보고서 삐 처리했는데 입모양이 나와서 살짝 보였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예 이렇게 안 했을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버린 건지 몰랐다. 이렇게
방심이가 제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이제 좋은 보도 나쁜 보도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셨어요. 저희가 보고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SBS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글 제한이 걸려서 칭찬 보도를 이어서 써본다 하면서 또 SBS 이야기 조금 쭉 이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MBC 얘기. MBC 이야기, SBS 이야기 쭉 다 저희가 잘 보고 모니터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행은 투어 이브님께서 방통위가 제대로 할까요? 라고 하셨고요. 유혹의 강님은 방통위는 종편과 부역자들을 좋아해서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쓰시니까. 우리 방송을 잘 들으셨나 봐요. 민주당 방통위 위원들은 힘이 없나 봐요. 자꾸 끌려다니네요. 그랬습니다. 네. 네. 속상하네요.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방심이 관련된 일들을 요약하면 사실 이렇게 됩니다. 네. 파르치팔님 좀 읽어주세요. 채널A가 단독 달고 했던 희한한 인터뷰는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당장 기억나는 것만 해도 탄핵 당시 청와대 주방장 그리고 데이비드 윤이 생각나는데 그 인터뷰들의 결론은 박근혜나 최순실한테 유리한 내용들이었다. 다른 시사 고발 프로는 인터뷰가 너무 어려운데 채널A는 고발 프로도 아니고 의심쩍은 인물들을 단독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변명의 잔을 만들어주고 있다. 네. 최근에는 손석희 사장 고발한 기자 단독 인터뷰도 있었다. 예, 알고 있죠. 저희도 김훈 기자. 그러고 보니까 참 채널A가 이런 보도가 이런 인터뷰가 많았네요. 단독 인터뷰가. 역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네. 자, 또또맘님께서 기독교인들이 전파하는 가짜뉴스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끝내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 초안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요즘 막 돌더라고요. 네, 뭐 그런가 봅니다. 신고는 뭐 저희한테 하셔도 됩니다. 뭐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 지금 또또맘님이 말씀하신 가짜 뉴스는 일단 보도는 좀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신고는 그러니까 이거 삭제 같은 걸 이제 바라시고 신고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는 일단 유튜브에 뭐 신고해야 되고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심의로 심의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티에노님 보고서 깎는 장인 조선이 인턴이 정식 활동가로 승진했군요. 고생문이 헌 하셨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그렇습니다. 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 내일은 휴일, 이틀 일하면 또 주말, 내일도 탈탈탈 하셨습니다. 파켓몰님께서 23,000원을 후원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 이름을 걸고 뭔가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켓몰. 그래서 파켓몰에서 저희한테 판매액이 얼마를 뭐 이렇게 적립해 주시는 건가 봐요. 그런 그죠? 건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뵐게요. 내일 무슨 내용이 나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보고서가 빨리 나오면 내일 패스트트랙 하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보고서로 찾아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잘 가라 TV조선. 수고했다 민원연. 언론의 민낯을 아는데 도움되는 정보만. 끝이 아닌 다른 시작. 민주언론 시민연합.